안녕하세요. 윤상환입니다. 2017년 여러분의 꿈 학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선택 리딩 내비게이션을 소개합니다. 자, 리딩 내비게이션 표현 그대로 리딩 내비죠. 내비.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길을 가도 내비의 도움이 있으면 쉽게 가죠. 독해도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독해에서 힘든 거는 낯선 지문, 어려운 지문, 배경상식이 없는 지문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을 아주 힘들게 만들잖아. 그때 가장 최고의 도움을 주는 바로 내비. 바로 그 내비의 강좌를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첫 번째, 우선 이 리딩 내비게이션 코스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5가지야. 6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5가지. 딱 5가지만 여러분이. 근데 제일 명심해야 될 건 그 5가지에서 이거예요. 단순히 5가지 단계를 그냥 듣고 이해하고 넘기면 절대 안 돼요. 익숙하고 익숙해져야 돼.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거화 시켜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은 제 강좌 들으면서 저를 빙의하셔야 돼. 빙의 알죠? 그러니까 저의 인격이나 가치관을 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단지 여러분보다 몇 살 더 많은, 그리고 영어를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뿐이야. 단 여러분이 저를 빙의할 건 바로 독해를 읽어가는 방식. 그건 저를 빙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에서 빵! 포텐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5가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familiarity. 바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그러면 이제 그 5가지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야. 제목편 그대로 내비게이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시동을 거는 거야. 그 시동에 해당되는 게 바로 모든 영어 학습에서 다 나오는 구문이에요. 구문. 그 구문이 장착되고 나면 이제 우리 흔히 운전 면허 시험 볼 때 S자다 T자다처럼 코스를 가는 거야. 그 코스가 영어 리딩 컴프레션 독해에서는 바로 유형별인 거야. 그 유형별을 건너뛰면 바로 이제 드라이브, 주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점프 파트예요. 그 주행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실제 상황 도로에서 어떻게 운전할까? 그걸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리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피지기야. 즉 적을 알아야, 그리고 나를 알고 나의 오답, 나의 약점, 그럼 100점 100승. 그럼 여러분이 10군데 집어넣으면 10군데 다 패싱, 합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주행이라고 해서 실제와 가까운, 그러면서 그 모의주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합격 예감을 드는 거야. 뭐 간단한 예로 모의주행 같은 경우는 있죠. 그 예상지문이라고 그러잖아.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수험생들, 올해 친 수험생들의 제자들의 아직 발표가 100% 난 데가 몇 군데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중앙대 같은 경우 오전 형태가 저 예상지문에 지문이 진짜 똑같이 나왔대. 그런 식으로 이제 합격 모의 중인데, 이제 중요한 건 시기를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시기. 우리가 이 구문이라는 개념 있잖아. 요거는 보통 1월 달부터도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 1월 시작은 이제 급한 분들은 지금 올해 2016년도, 2017년을 위한 16년 강의 이전에 재작년에 찍은 거이긴 하지만 구문 기초란 강좌가 이미 있어요. 업로드된 상태, 완결된 거. 그거를 1, 2월 달에 여러분이 듣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좀 더 완성된, 업그레이드된 구문. 요거는 3월에서 4월 사이야. 3월, 4월. 그리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거는 5월, 6월로 하시면 돼. 자, 시기를 구체적으로 교과서와 같이 정해진다면, 물론 이 인강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인강은 몰아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서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구문 3, 4월, 유형별은 5, 6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점프는 7, 8월, 그 다음에 실전의 리얼의 개념은 9, 10, 그리고 마지막 11월부터 모의주행을 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크게 5가지로 이제 구별이 됐죠. 역시 뭐든지 있죠. 밑바탕, 바탕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5가지 유형 중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거, 혹시 시간이 늦어져서 6월까지 끌고 가더라도 반드시 필수 코스는 뭐예요? 바로 얘죠. 왜냐? 운전을 하려면 시동이 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시동도 안 걸리는 걸 가지고 뭘 해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문인 거야, 구문.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5가지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컨텐츠의
개략적인 서머리를 보자고.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시동이야. 여기서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건 있죠? 뭐가 중요하냐? 어떤 수업을 들었을 때 단순히 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이거는 시험 제도하고는 안 맞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처럼. 한마디로 이 구문은 있죠? 9 하면 98 하면 생각을 하면서 91은 92, 93, 94 그래서 72가 아니라 9, 8, 72 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구문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한 방에 그냥 즉석에서.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구문이라는 개념이 문법 이론과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 저의 이 구문 과정은 문법 이론과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문법 이론은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써야 되고 저럴 때 저런 표현을 쓰면 틀렸다, 잘못됐다, 올바르다. 그게 문법이고 저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글을 보고 가장 빠르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빨리 이해하고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 그게 구문 수업의 목표예요. 그럼 첫 번째가 한 문장 있잖아. 주어진 한 문장 안에서의 그 서로 간의 그 단어와 단어네. 그걸 보통 우리 구문, 신텍스,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문장과 문장의 유기적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런데 이런 그 복잡한 건 오늘 강좌의 간략한 소개니까 서머리만. 그랬을 때 특히 그 문장과 문장의 유기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1번처럼 한 문장 내에서 유기적 관계 있잖아. 요거는 여러 가지 4가지에서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중에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이거야. 첫 번째 육하 원칙. 전 세계 어떤 언어에서도 공통된 육하 원칙이야. 이게 바로 리딩의 가장 꽃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궁금해하면서 글을 읽으면 본인도 모르게 나중에 글이 연결이 돼. 두 번째가 영어잖아. 근데 영어를 일단 하려면 일단 우리는 어디요? 사전의 도움을 빌려야 돼. 근데 사전은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시절부터 너무 사전을 어떤 취급을 해버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사전은 사전일 뿐이야. 사전은 단지 참고용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너무 사전에 목을 매지 말라고. 사전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말로 옮길 때 어색하면 여러분 화 닿게. 그게 바로 액티브 리딩인데 그 액티브 리딩은 오로지 이 구문 과정 있죠? 리딩 내비게이션의 구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여러 제자들이 이 액티브 리딩 그리고 육하 원칙의 위력을 느껴요. 최고의 꽃입니다. 강좌의 최의 꽃 액티브 리딩 육하 원칙이야. 대표적으로 액티브 리딩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쉬운 거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런 거라든지 자, 이런 3가지만 간단히 들어봅시다.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prohibitively expensive니까 prohibit, 금지하다, 금지하는, 금지하기 비싼. 자, 사전에 도움을 얻어서 했는데 어색해. 두 번째 볼까요? wonderful, wonderfully, 굉장하게 terrible한, 지독한. 더 이상해. 세 번째, interperson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황. 느낌은 오는데 뭔가 확 안 다가오죠. 이런 걸 이제 연습하시는 거야. 이 2가지는 일단 공통점이 부사, 형용사야. 근데 사전적으로 했더니 어색해. 그럴 때는 통일시켜버리는 거야. 강조로. 자, 해볼까요, 이제? prohibitively expensive. 매우 몹시 비싼. 오케이. wonderfully terrible. 매우 몹시 지독한. 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황, 대인관계.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왜? 내 머릿속에 대인관계에서 이거는 대인이 돼. 근데 관계는 자꾸 릴레이션이 떠오르는 거야. 물론 관계의 정확한 영어는 릴레이션이야. 하지만 interpersonal situation 자체가 결국은 대인관계를 뜻하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액티브 리딩의 대표적인 예였어요. 육하 원칙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이런 거야. 민수는 반 친구에게 두들겨 맞았다야. 그리고 마침표, 그리고 빈칸. 자, 이걸 초등학교 작문 과제로 한다 칩시다.
자,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래. 그럼 민수가 반 친구에게 두들겨 맞았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게 궁금해야 돼? 왜 맞았을까가 보편적이야. 그럼 아마 여기는 왜 맞았는 얘기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시간은 많이 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게 바로 구문 강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되면서 이제 제일 또 꽃 있죠? 구문 중에서 단어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그 단어만의 고유한 조합에 의한 뜻, 필수구문. 확장 해석하면 100개까지 가지만 최소 필수 50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구구단처럼. 이게 구문 알겠죠? 그러니까 시동 걸 때 항상 첫 단추를 잘 그래서 첫 단추의 시동에 바로 그 구문 과정을 핵심 구구단처럼. 자,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부터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유형별로 가는 거야. 보통 편입 독해는 있죠? 크게 세 가지 유형이에요. 타이틀과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내용일치 추론, 그리고 빈칸 추론이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거죠. 왜? 일단 내가 읽고 있는 기억이 안 나. 지문이 단락이 길수록 읽고 나서 뭘 읽었지? 일일이 대줘야 돼. 선택지랑. 추론이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막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고 하지만 편입 독해에서 내용일치 추론은 그만의 특색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 유형별로 과정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야. 물론 주제 제목하고 빈칸 추론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직접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두 번째 코스가 뭐야? 두 번째 과정이 단계가 바로 코스. 바로 반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T자, S자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여러분이 왜 익숙해지잖아. 이것도 주제 제목, 내용일치, 빈칸. 그래서 파트별로 계속 여러분하고 저하고 반복할 거야. 그럼 이제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고 나면 드라이브를 하는 거야. 자, 그런 코스 있죠? 주제 제목, 내용일치 추론, 그리고 빈칸 완성. 이런 것들을 따로 해놓고 이제 이것을 조합해야 돼. 그 조합이 보통 뭐냐? 복합 문제인 거야. 그러면 그 복합 문제의 방법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거야. 이제 저만의 특징. 특히 올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많은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서 와, 교수님 통슬립 짱이던데요? 통슬립 과연 뭘까? 심리학 용어인데 궁금한 분은 강좌를 들어보면 알아요. 이건 뭐 진짜 저만의 색깔입니다. 예. 아마 강좌 듣게 되면 깜짝 놀라는 예를 맛보게 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바로 텅슬립. 그리고 글의 일관성이라는. 자, 글의 일관성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프 과정. 아주 탄탄한 지문과 엄선된 문제를 통해서 바로 유형별 다음에 점프 과정을 통해서 저 상위권 대학부터 해서 인서울까지 다 잡을 거예요. 자,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체력을 했을까? 바로 이제 GPGB. 이 GPGB 과정은 있죠? 크게 두 가지야. 리얼 1, 리얼 2. 실전 1, 실전 2. 일단 실전 1. 말 그대로 GPGB야.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그럼 적은 누구예요? 출제자죠. 저자와 출제자가 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을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저자 플러스 이제 문제를 내는 출제자의 의도도 파악해야 돼. 그럼 이제 적을 알게 된 거지? 근데 적을 알아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건 나를 몰라서 그래. 그럼 나는 왜 유독 어떤 부분에서 잘 틀릴까? 그럼 나를 알면 돼.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정답 조출로 일어나는 거야. 결국 GPG 과정은 그럼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실전에 아주 가까운. 자, 그렇다면 이 GPG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리얼 1, 리얼 2라고. 첫 번째 리얼 1의 과정은 바로 기출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마무하는 거야. 기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짜 멋있는 어느 대학 관계없이 유형 관계없이 응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리얼 1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구문, 유형별, 점프 과정을 이제 써먹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2015년. 바로 올해 합격한 친구들, 올해 들어간 친구들이 시험을 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바로 각종 대학 기출 있죠. 가장 최근 기출. 이걸 통해서 실전 원에서 키운 감각을 다시 어게인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를 좀 더 다져가는 거지.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마무리 코스야. 파이널. 이제 실제 모의 주행하는 거야. 사실 여지껏까지도 충분히 해결해 냈는데 이제 모의 주행에서는 실제 제가 공을 들인 지문과 문제를 통해서 바로 한두 달 뒤에 실전에서 여러분이 포텐이 터지기 위한 바로 필수 마지막 단계죠. 여기서도 보면 보통 우리가 학원이든 또는 개인이든 왜 예상, 적중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예상 적중이라는 건 운이거든. 운이야. 운은 마지막 최후 수단인가. 그러니까 운을 맡기기 전에는 뭐야? 실력으로 승부를 거는 거지. 탄탄한 실력으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코스를 쭉 밟아서 탄탄한 실력을 키우는 거야. 자, 보통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또 단점이 있느냐? 적중이 안 된 단점이 있잖아. 자, 제가 지금 예상 적중 있죠? 저는 별로 이거 크게 비중을 안 둬요. 그렇다면 제가 과연 예상 적중을 못했을까? 예를 들면 재작년 같은 경우 한양대는 3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논리 같은 경우. 그 다음 올해는 현재로는 아까 살짝 말씀드린 중앙대 오전지문 그대로. 그리고 또 몇몇 학생이 2대 지문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제가 적중이 안 된 게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적중의 의도보다는 그동안 배운 거를 최대한 내꺼화 시켜서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죠? 저를 빙의하라고. 그리고 그 빙의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파이널 모의 중이야. 이건 진짜 필수 코스입니다. 뭐 운 좋게도 해마다 꼬박꼬박 예상 적중도 되지만 특히 진짜 올해 제가 놀라웠던 그 예상 적중은 바로 고대 시험의 독해 빈칸에 빈칸 문제 단어를 제가 강조했던 게 그대로 나왔다는 사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파이널 모의 주행까지 여러분이 저를 쭉 쫓아오셔야 되는 거야. 자, 쭉 쫓아오면 여태껏까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했던 게 몇 가지? 5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지? 첫 단계가 구문부터 시작해서 시작, 지금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다? 반복이야. 반복의 반복. 그래서 저를 빙의하셔야 돼. 그러면 100% 장담하는데 분명히 터집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후회 없는 아주 알찬 그런 뿌듯함을 느끼실 거야. 그리고 저도 꼭, 그리고 올해는 개인적으로 제가 물론 이상적이고 불가능한데 저 강좌들은 학생들의 단순히 높아진 합격률보다 100% 합격률이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거지만 자, 제가 이렇게 100% 합격률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올해 강좌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여러분의 약속이고 저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통해서 결국 파이널리 끝으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결국 뭐야? 웃으면서 바로 패싱 합격을 하는 거야. 자, 이런 합격까지 첫 시작부터 이 합격이 이르기까지 저를 믿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분명 파이널리 패싱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바로 앞으로 딱 10개월 뭐 대략 1년 뒤 이제 3학년 새로운 둥지에서도 다시 한번 또 합격의 즐거움을 또 거기 가서 바로 학점의 또 어떤 최고 다시 한번 또 빅토리를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화이팅!